오늘은 웨어러블 심전도와 부정맥의 진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희의대 김진배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일단 부정맥에 대한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 내에 자발적으로 규칙적인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고 그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전달 체계가 있는데요. 이런 체계의 변화나 기능 부전이 생기는 병이 이제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맥을 이해하시려면 이제 정상맥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정상 동밀동에 대한 이제 정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정상 동밀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결절에서 율동이 기원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맥박수가 60에서 100번 이것을 만족해야 하면서 맥이 규칙적이어야 되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전기 전도 간의 그 정상 전도계를 통과하는 정상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요걸 다 만족해야 이제 정상 동밀동이 되고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이제 그것이 부정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부정맥을 진단하려면 보통은 이제 심전도가 진단이 이제 되게 되는데요. 그 심전도를 공부해 보시면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정상적인 간격, 범위, 지금 이렇게 제가 표시해 드린 대로 지금 뭐 PF 간격, 그다음에 PR 인터벌, 트러스 듀레이션, 퀸티 인터벌, 그다음에 TAV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가 정상치를 적어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긋나면 이 정상 가격이 이제 어긋나게 되면 그것도 이제 부정맥의 일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수치들이 정상 전도계를 갖다가 이제 반영하는 수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수치를 이제 어긋나게 되는 경우가 부정맥이 되죠.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심전도를 이제 우리가 촬영한 거, 12리 심전도를 이제 촬영한 것인데, 이 많은 이제 여기 개원이 선생님들 이제 여기 이제 병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하나 조금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면, 12리드 심전도를 보실 때 항상 주의할 점은 앞에 이 네모에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통 정상 심전도를 이제 찍을 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죠.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요 네모로 표현이 되는데요. 심전도 용지의 속도와 그 다음에 이 볼테이지의 크기가 요 네모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5mm가 초당 움직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크기가 1mm 볼테지당 1cm 정도 크기가 만족이 돼야 됩니다. 이게 변하게 되면 심전도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 진단을 잘못하실 수가 있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간격은 이 위에 이제 심전도 용지 위에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이 위에 표현되는 이 간격은 기계 수치로서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대체로 요거는 많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요 이제 정상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요 이제 정상 리듬에 대한 이 판독은 기계가 센시티비티 스페시피가 굉장히 조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민감도를 많이 높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여기는 이상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듬은 항상 심전도를 확인하시는 이 판독보다는 이 심전도 이 리듬 스트립을 갖다 확인하시는 그런 습관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정맥은 이제 그런 전달 체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아까 봤듯이 60회에서 100번인데요. 100번이 넘어가게 되면 빠른 빈맥이라고 하고요. 60회 미만은 느린 서맥이라고 합니다. 이 부정맥이 좀 어려운 것이, 부정맥은 이게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심각한 거고 어떤 경우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이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항상 지금 우리 심장내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사실 이 부정맥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자한테 이 나오는 맥박이 진짜 심각한 거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그 환자 상태를 꼭 살피셔야 되고요. 그 심전도에 나오는 신호만으로 부정맥을 진단한다는 거는 조금 오해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치료하는 거는 환자분이지 심전도를 치료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 점 유념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증상을 느껴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대체로 이제 호소하는 증상들 보시면 심계항진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두근거림인데, 가끔 맥박이 느껴집니다. 아니면 가끔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또 호소하는 경우가 이제 맥이 빠진다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고, 맥이 건너뛴다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지럼증이나 실신하시는 경우가 있고, 관성동맥 질환처럼 흉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헷갈리면서 관성동맥 질환 검사를 많이 하게 되죠. 호흡곤란으로 이제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 불행한 경우지만 첫 번째 증상으로 이렇게 급사가 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그 슬라이드는 저희가 한 5년 전에 저희 학회에서 그 부정맥 관련해서 인지도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저희 학회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가 되고 있고요.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제 따왔습니다. 보통 이제 부정맥을 갖다 이제 진단받게 되는데 그 1000명 중에 저희가 이제 부정맥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제 한 5.5% 정도. 이 중에서는 이제 치료받는 경우가 한 3분의 1 좀 안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치료를 이제 안 받고 있고 약물 치료하는 경우가 또 치료받는 중에서 약물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부정맥을 진단받았는데 치료 안 받는 경우는 뭐냐? 이거 이렇게 또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부정맥 중에 정상에도 나올 수 있는 부정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치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맥을 진단할 때 가장 스탠다드가 되는 검사는 심전도입니다. 아까 보셨던 이 12개도 심전도가 이제 기본 검사가 되고요.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심전도 장비고,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클리닉에서 이제 이 심전도를 검사하시게 되면 테크니션 선생님이 이렇게 환자를 가지고 이렇게 기계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검사를 하시게 되죠. 대부분의 클리닉, 특히 내과 클리닉에서는 뭐 요즘은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예전에는 좀 없었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래서 로컬 병원에서 이제 저희 이제 대학병원으로 환자 보내실 때 대부분 이제 심전도는 다들 이제 해서 보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잠깐 이제 돈을 잠깐 얘기해 드릴 건데요. 이제 이게 왜 돈 얘기가 나오냐면은 검사 관련해서 특히 이제 우리 우리 상황에서는 이 수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 검사나 이 처치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면은 심전도 검사는 사실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이게 좀 단가가 5,500원 정도 되고요. 그 지금 대학병원은 이제 종별 가산이 붙어갖고 한 7,000원 정도 됩니다. 환자는 뭐 그 중에서 한 60% 정도 이제 내기 때문에 외래 기준 따지면 4,200원 정도, 300원 정도 되니까요. 보통 커피 한 잔 값이면 됩니다. 요 심전도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심전도만으로 검사를 해서 이제 진단이 안 되는 경우는 홀터 검사하는 걸 하게 되죠. 보시는 것처럼 리드 몇 개를 붙이고 여기 단말기가 있는데요. 단말기를 이제 환자 여기 차고 있으면서 24시간 활동하는 심전도를 다 기록하는 것이죠. 보통은 채널이 이제 2개 내지 3개가 나오게 됩니다. 부정맥을 진단하려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검사해야 되는 아주 대표적인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따 뒤에 이제 나오는 웨어러블하고도 이제 많이 비교가 되는 검사이고요. 저걸로 다 이제 홀터로 검사해서 이제 진단이 안 되는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벤트 레코더라고 합니다. 일상생활 심전도 감시라고 이런 장비를 가지고 내가 부정맥을 느낄 때 이렇게 몸에다 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심전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오래 쓸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문제는 이제 이렇게 몸에 직접 대야 되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괜찮은데 여자분들 조금 곤란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이 센서가 이게 조금 예민해갖고 이게 몸에 이제 살갗에 잠깐 대면은요 이게 깨끗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조금이라도 흔들리면은 이게 베이스라인이 흔들리면서 노이즈가 너무 많이 생겨서 판독 불가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되지 않아도 막 노이즈처럼 막 나오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씩 이제 사용 빈도가 이제 줄고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가격은 한 2만 원 정도. 환자가 내는 차지는 한 15,000원 정도 됩니다. 부정맥 진단은 심전도 검사를 해서 이제 진단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거의 뭐 90% 넘는 환자들이 이걸 검사하고서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태를 또 보는 것도 역시 심전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사를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이런 부정맥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여러 질환들, 뇌졸중이나 혈심증,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는 심전도 검사를 이제 많이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속하지 않은 병들 있죠. 이제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병. 대표적인 게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는 원래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자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 거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게 이벤트 레코더도 진단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몸에 심는 임플란탑을 이제 레코더라는 게 있죠. 루프 레코더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2.5cm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조그만한 장비인데요. 이게 이제 개발된 거는 90년대 후반에 개발되었고 그 한 20여 년간 이제 쭉 이제 발달이 되면서 지금은 굉장히 작고 간단하게 이제 몸 안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넣을 수 있는 장비로 이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손바닥에 놓으면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살짝 살갗을 째고 이제 넣어서 부정맥을 이제 진단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XH가 오면 여기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죠. 요 지금 보시는 게 하얗게 보이는 여기가 이제 심장이니까요. 심장 거기 이제 언저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위치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저희 환자 에피소드를 이렇게
딱 잡아내는 거죠. 아까 봤던 그 이벤트 레코더 같은 경우는 증상시도 환자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보시는 이런 임플란테이블 이제 디바이스는 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환자가 될 필요가 없죠. 그죠? 특히 이제 환자가 실신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환자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아까 같은 이벤트 레코더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환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아주 유용합니다. 이 지금 루프 레코더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정맥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심방세동 잠깐 말씀드릴 건데 왜 심방세동이 왜 나오냐면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이게 개발되고 발전된 배경이 얘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지금 왼쪽은 정상 동밀동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뒤에 에이트림하고 벤트이클이 규칙적으로 뛰시는 걸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심방세동의 경우입니다. 지금 여기 뒤에 보시는 심방이 파르르 떨고 있습니다. 그죠? 네. 여기서 이제 이 벤트리클, 이 심실도 규칙하게 뛰는 심방세동의 예고요. 심방세동을 지금 옛날에는 사실은 치료할 필요가 없는 병처럼 여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방세동은 반드시 치료해야죠. 두 가지 문제가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심방이 이게 막 떠는 것처럼 잔떨림처럼 보이죠. 이렇게 막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잔떨림처럼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고 이게 그 저류가 되면서 혈액 응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혈전, 색전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뇌졸중을 일으키게 되고요. 심장이 이게 하모니가 되지 않고 심방과 심실이 불규칙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심박 출량이 줄면서 그런 심박 출량이 주는 것 때문에 심부전이 생깁니다. 심부전이 생기게 되면 숨이 차고 답답하고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뇌졸중이나 이제 심부전으로 나중에 가기 때문에 이 심방소동을 좀 빨리 치료해주면 이 두 가지 질환을 이제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심방소동이 또 하나 문제가요. 환자가 이제 심방소동인지를 모르고 지내다가 이렇게 스트로크, 아까 봤던 이제 뇌졸중을 겪습니다. 겪고 나서 나중에 검사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심방소동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치료하게 되면 이미 병을 이제 겪고 나서 이제 치료하게 되니까 특히나 이제 심방소동으로 인한 뇌졸중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신경과 선생님들이 측정하는 그런 그 모빌리티, 환자 이제 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도 이걸 측정해 보면 다른 그 뇌졸중에 비해서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거의 못 움직이죠. 몸 좀 눕게 되는데 그 우리 옛말에 중풍 환자 수발 3년에 뭐 아들 자식 며느리 다 도망간다는 얘기가 있죠. 그 정도로 이 좀 환자 케어가 어려워지는데 이걸 갖다가 미리 발견해서 이제 치료하면은 이렇게 뇌졸중을 이제 겪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겠죠. 심방소동은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없어진다는 게 굉장히 이게 우리 진단과 치료에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증상 없는 심방소동의 빈도는 한 3분의 1 정도가 되고요. 증상이 있는 환자들도 사실은 이런 심방소동하고 그 증상하고 결부되는 경우는 한 5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상만을 진단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 유럽 그 진료 지침에서는 그래서 이 심방소동을 갖다가 이제 선별 검사보다 이제 찾아내게끔 되어 있는데 심방소동은 반드시 심전도로 진단하게 되어 있고요. 이 심전도에서 적어도 30초 이상 지속이 돼야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 이제 그 아까 잠깐 심전도 그 보신 거에서 심전도 잠깐 그 본 거에 한 5초 정도 지나가는 심방소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면 심전도 한 장은 10초니까 그 10초 동안 쭉 지속이 되지 않고 중간에 뭐 멈췄다 그러면은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심방소동이 아닐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뭐 APC가 여러 개 나왔다든지 아니면 AT가 나왔다든지 심방 빈맥이 나왔다든지 이런 것이지 심방소동은 아닙니다. 그 점 유념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 스크린에 대한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청진했거나 아니면 맥을 짚었을 때 조금 이상할 때 심전도를 찍는 이걸 갖다 이제 기회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클래스 1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검사가 되고요. 이제 75세 이상 약간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이제 심방소동 유병률이 높으니까 이런 환자분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하는 이 심전도 검사 이거는 2A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2A는 뭐냐면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진료 지침을 기반으로 저희 학회에서는 이런 심전도 스크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지금 심평원이나 기타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상의 중에 있고 다만 이제 개원의 선생님들께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 심전도 만약에 판독이 어려우시면은 저희 학회에서 지금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독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저희 부정맥 학회에서 도와주실 용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이렇게 연락만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판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도와드릴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심전도를 대항해서 이게 심방세동을 진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심전도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오늘 소개드릴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패치 타입의 심전도하고 이제 와치 타입의 심전도인데 이제 통칭해서 이제 핸드홀드 심전도라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그 뭐 우리가 이제 혈압을 잰다든지 어떤 이제 의료 장비 가지고서 이제 맥박수를 측정하는 거는 다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PPG라는 방법인데 이게 뭐냐면 플래티스모그래피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빛을 쬐 갖고 혈류를 감지해서 이제 맥박을 이제 측정해 내는 거죠. 맥박이 탁탁 뛰면은 여기서 이제 이 그래프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맥박이 얼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인지하게 되는 이것이 대표적인 이제 PPG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PPG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에피블 디텍션하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아이폰이고요. 아이폰에서 한 빛입니다. 그죠? 여기서 빛을 딱 쬐면 이게 막 아이폰 S4인데 여기 빛을 쬐면은 이 빛을 쬐서 여기서 나 이제 혈류, 손가락 끝에 있는 혈류를 감지해서 맥박 수치를 예측하고 맥박의 규칙성을 이제 봐서 심전도를 디텍션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2016년도에 나왔던 연구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디텍션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55명 중에 한 20명 정도가 이제 AP 받고 나머지 뭐 APC, PVC 이런 정도의 이제 진단이 됐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 AP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고요. 이쪽이 정상, 이쪽이 이제 APB 되겠습니다. 일레귤러 하니까 이게 막 그래프가 좀 이렇게 막 일레귤러하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환자가 좀 움직이게 되면 정상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위양성 레이트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자, 이제 그 다음 나왔던 연구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방법을 쓰지 말고 똑같은 스마트폰 베이스로 했지만 심전도를 직접 측정해내서 이제 진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디오 버전을 하는데 환자를 대상으로 전후 심전도를 찍어서 그것도 이제 그 판독을 그 일반 의사가 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부전명 의사가 하는 경우는 나눠서 했던 연구가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 베이스로 했고 이 손으로 이렇게 딱 스마트폰에 손을 대면 심전도가 찍혀 나오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요. 자, 이게 카디아 밴드라는 건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엘리브코 회사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 회사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 아무런 컴플렉이 없습니다. 여기 손에 이렇게 딱 엄지손가락 대면은 이게 좀 처음에 약간 시간이 지나서 깨끗한 심전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진단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에가 정상 동리듬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12리드 심전도 찍은 거고요. 여기는 이제 그 카디아 밴드로 이제 찍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 깨끗한 심전도. 이거 지금 단 리드라서 리드 하나만 나와서 비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정상맥 규칙적으로 잘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 PF로도 잘 보입니다. 밑에 이제 패널, 밑쪽 패널은 APB입니다. 12리드고요. 이 보시는 게 이제 싱글 리드로 이제 진단한 겁니다. 이게 2018년도에 나왔던 데이터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센시티비티 스페시피티가 지금 이 뭐 알고리즘 이거는 이제 기계 리딩으로 한 거죠. 기계 리딩은 좀 낮고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봐줬을 경우에는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87%, 90%. 이게 보통 이게 임플란트블 루프 레코드 아까 보셨듯이 몸 안에 넣는 정도 수준의 정확도를 이제 보여주게 되었죠. 비슷한 연구 하나 더 있었는데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것도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터디 그룹이 이게 제 심방 세동이 많을 것 같은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진행했던 연구인데 보신 것처럼 이런 패드에다가 손가락 양쪽 둬서 이제 심전도 찍어내는 스마트폰으로 찍어내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것보다는 심방세도를 많이 잡아냈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스마트폰 베이스드로 했던 연구고요.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패치 타입 웨어러블 장비입니다. 지금 아마 이게 지금 제가 찾은 건 이 정도인데 한 5가지 정도가 지금 나와 있고 보신 것처럼 이게 이렇게 두 개가 떠져 있는 것도 있고요. 한 군데 이렇게 붙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치 타입을 이용해서 이제 연구했던 내용이 발표했던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스탑이라는 연구였는데요. 랜더미제이션에서 환자들한테 이제 그 편지를 보내갖고 그 모니터할 수 있는 그 패치하고 그 동의서를 같이 보내서요. 환자가 직접 붙이고서 이제 진행하는 자발적으로 홈베이스로 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액티브하게 모니터하는 게 패치 타입으로 모니터하는 경우가 이게 진단율이 높은데 보시는 것처럼 두 번의 서지가 이렇게 있는데 패치는 좀 얼리다는 군이 있었고 좀 늦게 다는 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리다는 군이 더 빠르죠, 그죠? 진단이.
늦게 달면 늦게 달수록 조금 늦습니다. 하여튼 달면 늦게 달건 빨리 달건 달기만 하면 그냥 하는 것보다는 진단율이 확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끝에 가면은 좀 비슷해지긴 하는데, 왜냐면 이제 이게 진단이 이게 초기에 이제 진단 못하는 건 이제 진단해내는 능력이 이제 패치 타입이 있으니까요. 이 EKG 모니터는. 그리고 원래 이제 있는 환자는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되겠죠. 시간이 많이 지나면. 계속 검사하다 보면 이제 발견이 되긴 할 텐데, 이렇게 일찍 발견해서 일찍 처치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진료 지침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이제 심방효동 이제 그 스크린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맥박, 협조했더니 맥박을 이제 측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봤던 스마트폰 베이스드 하는 거, 그죠?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패치 타입을 이제 하는 것들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나와 있고요. 지금 아까 뭐 다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점점 기술이 발달하고 있죠. 기술이 지금 뭐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점차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심전도,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심박수, 심전도를 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혈압이랄지 뭐 지금 호흡수,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산소 포화도, 그다음에 뭐 폐부종, 뭐 혈당 뭐 이런 것 같은 다 측정해내는 지금 기술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 환자인데요. 39세 남자 환자입니다. 이분은 한 4, 5년 전부터 가서 갑자기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가슴 두근거림, 답답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 있을 때마다 동네 병원 외래에 가서 검사했는데, 심전도 찍었는데 다 정상이라고 나왔고요. 증상 발현 시 이제 응급실까지,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온 적이 있었는데, 와서 검사했더니 증상 소실되고 또 검사했더니 또 정상.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공황 발작 같다고 정신과 진료를 이제 권유를 했었습니다. 환자는 정신과 진료 받긴 싫어서 검사해서 저희 병원 이제 오셨습니다. 저희 병원 와서 검사했는데요. 초음파 검사에서 정상이었고, 운동부하 검사, 이제 운동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주는 거니까 이제 스트레스에서 혹시라도 이제 부정맥이 유발될까 해서 제가 해봤는데, 13.9m 떴다는 거는 거의 이제 스테이지 4까지 다 뛴 건데, 맥박수는 200까지 올라가고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맥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한테 이제 어떤 검사를 이제 권유할 거냐? 자, 이 환자한테는 이제 제가 권유해드렸던 검사는, 저희 병원은 아직 패치 타입 심전도가 아직 들어와 있는 병원이 아니어서 제가 이제 권유해드렸던 거는 와치를 사갖고 한번 해보셔라. 이거는 제가 외래 때 이제 검사했던 심전도입니다. 환자분 이제 뭐 건장한 남자분이시고, 정상이셨던 분이라 보신 것처럼 심전도 엑시스 정상이시고요. 하트레이트는 한 5칸 정도 되니까 한 60회 정도 되는 정상 사이너스 리듬, 뭐 흠잡을 데가 없는 심전도입니다. 환자분이 또 이게 젊으신 분이라 이런 그 스마트워치 쓰시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환자분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맥이 잡혔고요. 사이너스 리듬이 빨라서 이렇게 보이는 건지 아니면 부정맥인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끝나는 부분이 이게 잡히면 이건 뭐 데피니트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정맥이 쫙 가다가 갑자기 탁 없어지죠. 자, 이거는 지금 나오는 이 부분이 정상맥이고 이쪽이 이제 부정맥이 되겠죠. 이 리듬이 만약에 정상 사이너스 리듬이었다면, 리듬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끝나지 않죠, 절대. 동리듬 같은 경우는 서서히 빨라지고 서서히 느려집니다. 갑자기 변하는 경우는 이 환자가 부정맥이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저희 병원에서 전국도자 절제술 예정에 지금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드린 내용의 이제 결론입니다. 부정맥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중에서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심방효동이 그렇고요. 근데 이 진단은 심전도 검사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부정맥은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선천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별 검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이제 웨어러블 심전도가 부정맥 질환에 굉장히 유용하고요. 향후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지금 현재보다도 정확도가 더 좋아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검사는 절대로 원격 의료가 아니고요. 의료인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스마트폰처럼 일상생활에 손쉽게 접근하는 이런 진단 도구로서 이게 활용이 된다 그러면 향후 이런 진단 방법의 사용 범위나 빈도는 아주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여기에 발맞춰서 여러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그 장점이나 단점, 그 다음에 그 기계의 원리 이런 정도는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차이점은, 이제 와치 타입은 써보신 우리 사용자분들 아시겠지만, 심전도를 갖다가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그걸
보시려면은 그 심전도 웹을 돌리고 나서 자기 손가락을 딱 대면은 그게 심전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그거 할 수 없는 분들이 있고요. 아, 저는 부정맥이 한 1분도 안 걸리고 없어지는데 이거 뭐 웹 어플리케이션 막 돌리고 이거 뭐 손가락 이거 대고 하다 보면은 없어지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패치 타입으로 이거 붙이는 경우는 환자가 이제 뭐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부정맥 증상 때문에 너무 아주 험한 상황이 닥쳐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도 이미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모니터가 쭉 되기 때문에 이게 검사, 그런 환자분들한테는 조금 더 좋은 검사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제 뭐 어르신들,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나 이런 거에 좀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괜히 이거 막 하시다가 뭐 엉뚱한 노이즈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엉뚱한 병을 진단할 수 있고 패치 타입으로 하시는 것이 더 편하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24시간 모니터가 그것도 뭐 열흘 이상씩 되는 경우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잠깐 나오는 부정맥 말고 내가 모르게 지나가는 부정맥 혹은 아니면 그 위험할 수 있는 부정맥들을 다 잡아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심방세동을 진단하는 경우에 저희가 홀터 검사는 하루 내지는 이틀 하는 검사가 홀터 검사인데 하루 이틀에서는 그 심방세동 진단율이 한 30% 내외입니다. 일주일 정도 하는 패치 타입 거의 심방세동을 갖다가 90% 이상 진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나오고 있는 이런 패치 타입 그런 모니터 장비들은 대부분 일주일 이상 지금 모니터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뭐 오래 모니터하면 할수록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오랜 동안 모니터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급여라는 거는 그만큼 환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장비니까 급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뭐 영국 마찬가지로 그런 장비를 써서 환자한테 위험이 될 수 있는 병들을 빨리 찾아내는 게 오히려 국가적으로는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가로 다 인정해 준 건데 지금 우리 한국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게 패치 모니터 마찬가지고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이 지금 검진이 개원의 선생님들이나 이런 쪽에서 약간 오해가 있으셔서 이게 지금 원격 의료처럼 오해가 있어서 그래도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고 여러분 그 환자분들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들 그 일상에 많이 이제 사용이 될 그런 장비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붙이는 타입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이거 붙이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까 잠깐 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홀터는 한 5개 내지 6개를 붙이거든요. 그 붙이게 되면은 그 붙이는 일렉트로드의 끈끈이 때문에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이 패치 타입도 이제 그런 그 홀터가 갖고 있던 그런 문제를 좀 안을 수 있죠. 왜냐면 1개 내지 2개를 붙여야 되니까. 지금 1개짜리 붙이는 거 좀 덜 할지 모르겠는데 2개짜리 붙이는 거는 저도 해봤는데 좀 불편은 하더라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모니터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진단율이 높아지니까요. 이렇게 뭐 장기간 모니터가 된다 그러면은 진단율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환자분이나 그 진단하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도 뭐 장기간 모니터가 된다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개원의 선생님들이 지금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반감도 많고 이게 원격 의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은데 이거는 원격 의료는 아니고요. 모니터 하는 거니까 병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원격 의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조금 더 진단하는데 특히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 진단하는데 편의성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너무 배척하시는 것보다는 이 지금 장비들이 어떤 유용성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환자분들께 맞게 쓰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